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저의 배낭 중국 대륙 여행의 기행 마지막 날로서 화산과 설악산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산악지형을 주로 이번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시골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과거 제가 패키지 여행할 때는 어떤 분야가 틀리는가, 과거 패키지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었죠. 중국의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게 그때 가장 많이 인상이 깊었고 이번에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차이가 있었다. 왜 그러냐, 과거 저는 베이킹 여행 왔을 때 중국의 공동 화장실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문이 없죠. 문이 없는데 거기서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이 없는 화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더라.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그걸 보려고 시골에 가가지고 산에 갔더니, 산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 화장실이 너무 깨끗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화장실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할 방향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거의 대한민국은 좌변기 화장실인데 중국은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수세식을 선호합니다. 어느 공중 화장실에 가보니까 수세식 화장실과 좌변기식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좌변기 화장실에서는 사람들이 비어 있어요. 아직까지 중국은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지금 계몽 단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중국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 우리 1980년대 그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중국 사람들 도대체 그 일반 서민들은 어떤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보통 남기죠.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 남기고 또 적당히 먹고 그러는데 중간이죠.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그렇게 남길까? 중국이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인데, 이번에 가서 풀리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거의 중원 지방의 500km 이상이 산이었고 전부 다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 지금 14억 인구, 그걸 다 먹고 사는 게 제가 보기엔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음식 문화는 굉장히 인심도 좋고 풍부하다는 겁니다. 또 음식도 여러 가지 개발돼서 과거 전통부터 음식 문화를, 제가 중국집 가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를 바꿔서 먹어봤는데 음식 종류가 수없이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보다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음식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근데 음식 문화는 그런데 왜 중국이 패션, 복장이나 두발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까?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나름대로 아직 좁은 소견이지만 이렇게 귀착이 됐습니다. 중국은 실용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다. 어떤 몸에 치장하거나 두발에 신경을 쓰거나,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게 훨씬 더 이 생활에 중점을 둔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산악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 제가 화산과 설악산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화산에서 그 화자, 중화민국의 화자하고 화산이 똑같죠. 그러니까 중국에 5개 악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서남북 그리고 중. 근데 서악이 화산이죠. 그런데 악산 중에서 가장 허반나는 산이 천하제일험산인 화산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장공잔대인데, 공중에다가 그 나무 길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유격 수준에 하듯이 안전벨트로 계속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등산 코스가 있죠. 그러니까 안전장비 착용을 안 하면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천척장과 백척협이라고 있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계단이 있고, 이런 직각사다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산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한나라를 가장 융성하게 만든 사람이 한무제고, 지금까지 중국 역사 중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왕 중에 하나가 한무제였죠. 그 다음에 당현종. 당현종은 양귀비하고 어떤 그 스캔들로 인해서 나중에 역사에 오류를 남긴 황제지만, 한무제 당현종이 이 화산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화산을 가시려면 시안에서 전철을 타고 가면 되는 건데요. 200이가 또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서학이 우뚝 솟아 어찌 그리 장엄한가. 200에 이제 이런 시에도 많이 나오는데, 200이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면서 그런 시를 또 옮긴 게 있습니다. 또 무협소설가 영화의 주 배경지죠. 우리나라 김용희의 무협소설 소강호에서 화산파, 무림 화산파의 어떤 근거지. 그 다음에 중국 영화 화산결의 주요 배경. 이렇게 이제 무협지에 주로 나올 정도의 어떤
산세가 험악하고 또 볼 게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산은 등산하기 좋은 계절은 4월에서 10월이고 겨울에는 못 갑니다. 겨울에는 눈 미끄러져서 못 가요. 대신 이제 우리 설악산은 가을 단풍이 최고고 겨울에도 우리가 설경이 너무 좋아서 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은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놓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위치와 높이를 화산하고 설악산 비교해보면 화산은 이제 산시성, 우리나라 말로는 섬자죠. 섬서성이라고 하는데 2154m, 가장 높은 데가 2154m. 설악산 대청봉은 1700m 정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고 더 가파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산은 특히 이제 202가 화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룻밤을 자면서 그런 시가 있죠. 높은 봉우리 백척에 손으로 별을 따네. 이런 202 시를 직접 남길 정도. 중국에서 산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중국 도교를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국 도교는 바로 인간과 자연의 결합이죠. 근데 이 주로 자연 속에 사는 게 도교고 또 지금도 산에 가면 전부 다 도교 사원이 있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산에 가면. 그래서 인간과 신이 만나는 과거의 어떤 신성한 보장으로서 산을 보통 많이 이용한다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폭 30m 미만의 좁은 곳도 있죠. 설악산은 대청봉은 이제 체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화산보다 훨씬 접근성과 안전성이 높다. 그런데 중국의 화산에 잘못하다 여자들이 스틱도 안 가져오고 장갑도 안 끼고 와가지고 어떤 난간을 이렇게 오를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2명, 3명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국에서 관광 인프라를 어느 정도 했는가? 지금 화산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가 2개가 있습니다. 북봉하고 서봉. 원래 서봉 케이블이 훨씬 더 오래 타고 경치가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갈 때는 서봉 케이블은 중지가 됐죠. 그래서 북봉 케이블로 갔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보다도 어떤 간이 음식점이나 산악호텔, 이 한국 사람 산악인 입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미리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설악산은 공금성 구간에 케이블카가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잘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산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정비가 된 편이죠. 문화 역사적 가치. 우리 한국은 뭐 산에 가면 주로 이제 불교 절 이외에는 별로 없는데 중국은 절 사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믹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의 어떤 옥천원 같은 건 도교 사원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석각. 제가 용문석굴에도 가봤어요. 중국의 용문석굴, 나양근막에 용문석굴이 있는데 용문석굴에는 1700여 석굴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혁명 때 상당 부분 파손됐죠. 석굴의 얼굴을 정으로 쪼아놔가지고 아주 흉측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1700여 개의 석굴을 당나라 시대 때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불교의 측천모가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용문석굴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그렇듯이 이제 중국에서는 주로 산에 이렇게 석각, 사원, 도교 사원 이런 게 많고 한국은 뭐 백담사, 기로잔화불 또 울수한바의 전설, 일단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게 틀렸죠.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화산입니다. 천하 제1험산. 저도 지금 한 손으로 철망을 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있죠.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360도로 한번 돌려볼게요. 과연 천하 제1험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험한 산입니다. 이 산에서 우리가 많은 오늘 특히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여기 시간을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산은 모험과 극한 도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가는 부분이고 우리 설악산은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평화로운 산악여행 둘 다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을 여행해 보신 분한테 화산도 한번 여행해 보시라는 거. 화산 태양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화산 태양산인데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한국과 다른 점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배낭여행 비행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